안녕하세요.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각종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케 하는 K통계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K통계 체계를 소개해드리고 이어 활용 사례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각종 행정 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SNS, IoT로 수집되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토대에 의해서 데이터의 연계,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되거나 다양한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되어 활용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개인이 식별되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무고개라고 있습니다. 힌트 하나만 주면 정답을 맞출 수 없습니다. 힌트가 2개, 3개 쌓여감에 따라 점점 대상이 구체화돼서 20개 정도의 힌트가 쌓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관에서 한 조각의 정보를 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정보와 결합되고 궁극적으로 10번째, 20번째 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누군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식별화 조치, 가명화 조치는 여러분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활용하거나 결합할 때 정보를 많이 남기면 개인정보가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 없애거나 일부만 남기면 말이 정보지 정보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보 활용 문제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합니다. 둘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K통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보 손실도 없으면서 정보 활용은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원천입니다. 현재 양질의 데이터가 중앙부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서버에 분리된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별로 보관 방식도 다르고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 보유 기관 간 같은 정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상호 간 협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호 간의 신뢰가 100% 유지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제4세대 암호인
퀀텀 컴퓨팅에도 깨지지 않는 암호로 보호하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통합 통계 등록부를 이용해서 개인별로, 사업체별로, 가구별로, 외국인 개개인별로 실로 염주알을 꿰듯이 전부 연결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공 빅데이터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도 연결하면 그야말로 가치가 굉장히 큰 대규모 공공 빅데이터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통계체계는 최신 암호화 기법으로 안전하게 공공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연계하고 결합 활용케 하는 바람직한 국가 통계 체계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형 암호라고 하는 제4세대 암호로 보호한 채 암호 상태에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통합 등록부상의 고유 키로 서로 다른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댐에 물이 모이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리적인 댐에서는 물이 모였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물과 결합하는지, 그 물을 누가 퍼다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 사업체 하나하나의 귀중한 정보가 누가 어떻게 가져다가 결합해 쓰는지 데이터 주권의 고유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인 댐의 방식은 바람직한 데이터 댐의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암호 체계로 각 기관의 자료는 별도로 보관이 되고 필요할 때만 암호 체계에서 연계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K통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암호화된 자료는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속성도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연산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일종의 연습용 데이터를 모의 자료로서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는 synthetic 데이터, 재현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인이든 연구자든 정책 당국자든 동형 암호 체계하에서 원자료를 보호한 상태에서 최종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풀어서 의미 있게 사용할 때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복호화해서, 즉 암호 상태에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암호 기술인 차분 정보보호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암호를 쓰느냐? 암호를 쓰면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즈도 커지고 계산하는데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 체계로 K통계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가 되지 않은 자료를 쓰면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늘상 존재하게 됩니다. 또 데이터의 주권이 주인인 국민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자료를 제공하면 이 자료를 누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나쁜 용도로 쓰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암호문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데이터 주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동의 안 하시면 그 자료는 누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성이 개선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암호 체계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순간 자료 제공에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과 기업체들, 조직이 협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자료 수집과 축적과 공공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 이용에 있어서 아름다운 생태계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근의 두 가지 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먼저 차분 정보보호 개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료 또는 원자료로부터 계산한 결과값에 약간의 노이즈, 잡음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잡음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보 가치의 훼손이 없지만 개별 개개인의 자료는 잡음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100가구가 살고 있다가 지난달 한 가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 마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 전 100가구의 소득을 계산했더니 연간 소득 3천만 원이 얻어졌습니다. 한 가구가 떠나고 나서 99가구의 평균 소득을 계산했더니 2,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2,900만 원에는 개개인의 소득 정보가 들어있지 않지만 두 개 값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지난달 이사간 그 집의 연간 소득이 이랬었구나. 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즉 우리는 마을의 평균 소득만 계산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귀중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처음 100가구의 소득을 3천만 원으로 계산이 됐을 때 10만 원 정도 노이즈를 섞어서 10만 원 정도다. 또 한 가구가 떠나고 나서 99가구의 평균 소득을 2,900만 원으로 나왔지만 2,890만 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소득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개 값을 이용해서 한 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그 가구의 소득이 보호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차분 정보 보호의 개념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형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형암호라 하는 것은 암호화를 진행하고 암호 상태에서 계산한 값이나 계산부터 한 다음에 암호화한 값이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형, 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그렇게 대단한 성질이냐? 놀라운 성질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암호화해서 보관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풀었습니다. 암호화했다, 풀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하면 암호 상태에서 계산하고 필요할 때만 풀었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도 암호 상태로 보관하고 암호 상태에서 연계하고 암호 상태에서 결합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동형암호의 큰 장점이겠습니다. 자, 차분 정보 보호의 아이디어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왼쪽도 모나리자, 오른쪽도 모나리자입니다. 그렇지만 모나리자를 이루는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왼쪽 현미경의 정보와 오른쪽 현미경으로 확대된 정보가 다르죠.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하나하나의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차분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모나리자라는 걸 알려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 분배가 어떠냐,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얼마냐, 이것만 알면 될 때 개인정보는 이렇게 보호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는 동영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놓고 암호 상태에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내놓을 때 그대로 내놓으면 정부 부처도 주저주저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오용되거나 남용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해서 내놓습니다. 다른 기관도 자기 기관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누출된 게 없습니다. 사용할 때는 암호키로 연계해서 암호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영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를 사용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성숙되게 합의된 기구, 시민단체든 법조계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든 누구나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통해서 결과를 복구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회적 합의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전 세계 인류를 파멸을 시킬 수 있는 핵 단추를 누르는 것과 위험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세계는 핵 단추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호와 키도 우리 사회가 성숙되게 관리 체계를 갖추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분 정보 보호와 동영암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재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synthetic 데이터입니다. synthetic, 영어로 하면 natural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절로 있는 자연스러운 데이터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낸 자료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한 개인정보, 이것은 내추럴 데이터지요. 거기에 잡음을 추가해서 원래 데이터를 변형시킨, 아니면 원래 데이터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통계적인 모형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재현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현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은 굳이 암호화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개인 정보가 아니니까요. 이 재현 자료를 가지고 자료도 파악하고 원하는 모형도 구축하고 마음껏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용으로 누구에게나 재현 자료를 제공하고 그 연습이 끝나서 내가 정말 궁금한 모형, 그 다음에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확정된 상태에서 암호 상태로 보호된 전체 자료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연산해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의 통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가, 활용 사례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부분의 응용을 살펴보죠. 국내 의료 데이터의 양과 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전자 정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 유전자 정보나 제 10대 손의 유전자 정보나 거의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희귀 질병을 앓고 있고 질병 때문에
내 유전자 정보가 특정한 방식으로 그 희귀 질환을 표현하고 있다라 그러면 정보가 뚫리는 순간 제 자손들은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할 문제는 중요성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암호화한 상태에서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실험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족보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패밀리의 족보와 연계한다 그러면 유전병 연구에 있어서 한국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로 굉장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문자 서비스로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문자로 오는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즉각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지난번 서울대 원천기술과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를 동영암호 체계로 개발해서 누구든지 모바일 앱으로 자신의 동선과 기존 감염자의 동선이 겹치는지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으로서는 현장 조사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정부 정책 중에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대안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데이터, 각종 데이터를 연계해서 첫 번째 대안을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지, 두 번째 대안을 적용하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를 비교해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evidence-based policy, 즉 증거 기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집행할 때 역시 국세청의 자료, 또 다른 우리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총조사 자료를 다 연계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 말씀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 제도적 발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른바 ICBM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세계적인 동영암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공공 자료는 모을수록 가치가 배가 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자료 보안 간에는 아주 강한 보안 관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안이 강화될수록 자료 축적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료가 축적돼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보안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자료 연계와 자료 보안 이 두 개를 축으로 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호 체계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이른바 K통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혁신의 커다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